강아지들이 생각하는 보호자의 최악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보호자님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지만 일부 습관들은 오히려 반려견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자세히 안다면 반려견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죠. 현재도 보호자님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이 반려견과의 신뢰를 깎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보호자님의 나쁜 습관들을 파악한다면 반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과도한 강요. 혹시 강아지에게 강요를 하시나요? 강아지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교육이나 운동을 과도하게 시킨다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동을 배우거나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보호자들은 높은 기대 심리로 인해 강아지에게 같은 행동을 계속 강요하게 되죠. 예를 들어 엎드려를 가르치는 상황에서 쉬는 시간도 없이 보호자의 욕심으로 같은 명령과 접촉을 시도한다면 강아지는 큰 체력 소모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쌓게 하고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떨어뜨립니다. 교육은 강아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짧은 시간 자주자주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강아지의 신호 무시. 강아지의 신호를 무시한 적이 있나요? 강아지는 꼬리를 내리거나 입을 핥는 등 몸짓과 표정으로 불안이나 긴장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한다면 강아지의 행복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교육적으로 잠깐 무관심한 건 괜찮지만 오랜 시간 관심이 없는 것은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무시하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관심을 끌기 위해 요구적인 행동 또는 과도한 짖음 같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강아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꾸준한 관심으로 유대감을 강화해주세요. 세 번째, 강압적인 교육. 혹시 교육할 때 강압적으로 하신 적이 있나요? 교육 시 강압적이거나 과도한 신체적 처벌은 강아지에게 거부감과 두려움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의 유대관계에도 치명적일 수 있죠. 강아지의 교육은 긍정적 강화 방법을 활용하여 올바른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과 보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책을 할 때도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강아지에게 신체적 고통과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목줄을 당기는 것은 목과 척추에 심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 산책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목줄을 못하는 강아지라면 목줄을 당기며 적응시키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강화 방법을 이용해서 목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강아지가 편안하게 걷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을 못하는 강아지가 된다면 굉장히 불행한 견생일 겁니다. 네 번째, 강아지를 사람처럼 대함. 혹시 강아지에게 과도하게 애정 표현을 하시나요? 강아지를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보호자의 애정 표현일 수 있지만 강아지는 이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 음식을 주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강아지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사람의 음식을 주는 것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비만이나 소화 문제, 심지어 독성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도한 애정 표현이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지속하면 강아지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지나친 애정이나 불규칙한 대우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규칙적인 산책과 놀이를 통해 충분히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강아지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일관성 없는 처벌. 혹시 강아지를 혼내시나요? 강아지를 되도록이면 혼내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강아지의 잘못된 행동 후 즉시 거절의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거절의 표현은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가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사고를 치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혼을 낸다면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오히려 불안감을 주게 되고 보호자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 배변 실수를 했을 때 혼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배변 활동 중 혼난 강아지는 보호자의 눈치를 보며 배변 활동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더 이상 배변을 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변할 때마다 불안해하거나 배변을 숨어서 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강아지가 배변 실수를 했더라도 또는 하고 있는 중이라도 그냥 지켜봐 주세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배변을 치워주신 후에 배변 교육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 배변 확률을 높이는 데에 집중해 주세요. 혹시 생후 1년 미만의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되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제가 8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담긴 전자책과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섯 번째, 보호자의 리더십. 보호자님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호자가 일관되지 않는 리더십을 보이면 강아지는 불안감을 느끼며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매달리거나 점프했을 때 한 번이라도 안아줬던 적이 있나요? 아마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런 요구성 행동에 강아지를 안아주고 간식을 줄 겁니다. 저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런 요구적 행동들을 계속 받아주게 된다면 점점 요구하는 상황이 많아지게 되고 이것은 보호자님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요구적인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입질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보호자는 강아지의 요구적인 행동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과식과 비만. 강아지가 과체중이라면 꼭 보세요. 강아지에게 간식을 과도하게 주거나 영양가가 없는 간식을 줄 경우 비만과 관련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비만은 관절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호흡곤란이나 열사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취의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몸무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해요. 강아지의 나이와 체중, 활동량에 맞게 적절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고 과도한 간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 변 상태에 따라 사료의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는데요. 변이 묽으면 묽을수록 사료의 양을 줄여주시는 게 좋고 너무 딱딱하거나 건조한 변이라면 사료 양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변은 적당히 모양을 유지한 채 촉촉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적절한 운동과 산책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해주고 비만을 예방해주세요. 여덟 번째, 불규칙한 산책 시간. 강아지의 산책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강아지들은 규칙적인 산책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에너지를 발산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산책은 강아지에게 하루의 중요한 이벤트로 정해진 시간에 밖에 나가 활동하는 것이 일종의 안전한 루틴이 되는데요. 반면 산책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지나치게 짧으면 강아지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책 시간의 불규칙성은 중요한 배변 습관에도 영향을 미쳐 강아지가 집안에서 실수하거나 소화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산책을 나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주면 강아지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루에 4번 정도 산책을 해준다면 강아지는 자연스럽게 야외 배변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집안의 청결도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환경 변화. 갑자기 환경이 변한다면 강아지는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강아지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사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추가 등은 강아지가 적응할 시간을 주고 천천히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손님이나 낯선 강아지가 집에 초대될 경우 바로 집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밖에서 산책을 통해 인사도 하고 냄새를 공유함으로써 안정감을 주고 집으로 같이 들어오는 게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주는 게 좋고 이사를 갈 때도 한 번에 가는 것보다 며칠 간격을 두고 이사할 집 주위를 산책해 주면서 강아지에게 미리 소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의 정서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열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한 보호자. 과연 강아지는 보호자의 기분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강아지는 보호자의 감정과 기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호자의 기분이 안정적일 때 강아지 또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보호자에게서 나오는 호르몬의 냄새를 통해 기분을 유추할 수도 있다고 해요. 보호자가 화가 나거나 슬픔에 빠지면 이를 빠르게 감지해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적 변화가 잦을 경우 강아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고 행동 문제나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우울한 분위기를 자주 드러낼 경우 강아지에게는 심리적 불안정함이 반복적으로 전해져 우울감을 키울 수 있어요. 보호자는 강아지와 함께 있을 때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아지 앞에서는 가능한 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목소리와 온화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강아지가 보호자에게서 편안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약 내용까지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과도한 강요. 강아지에게 반복적으로 행동을 강요하거나 쉬지 않고 훈련을 시키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보호자와의 유대감이 약해질 수 있어요. 천천히 짧게 자주 하는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강아지의 신호 무시. 꼬리 내리기, 입 핥기 등 강아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강아지의 행복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을 통해 유대감을 유지해주세요. 세 번째, 강압적인 교육. 강압적이거나 신체적 처벌을 피하고 긍정적 강화로 올바른 행동에 보상하세요. 산책 시 목줄을 강하게 당기는 것도 강아지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애정 표현. 사람 음식을 주거나 과도한 애정은 강아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놀이와 산책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 일관성 없는 처벌. 강아지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 바로 알려주고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처벌
처벌은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줍니다. 배변 실수 시 꾸짖기보다는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6번째, 리더십 부족. 강아지의 요구적인 행동을 자주 받아주면 보호자의 리더십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요구 행동에 일관되게 무시하거나 자리를 떠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7번째, 간식과 비만. 간식은 적당히 주고 변 상태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해주세요. 과도한 체중은 관절과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불규칙한 산책 시간. 규칙적인 산책은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산책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짧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환경 변화. 이사나 새로운 사람의 방문 등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적응 시간을 주고 외부에서 인사를 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해요. 10번째, 감정 기복. 보호자의 감정 변화는 강아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로 강아지가 보호자로부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강아지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보호자의 나쁜 습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이 강아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앞으로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고 강아지에게 사랑과 관심을 듬뿍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강아지와의 행복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